이번 시간에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모두 1,395명으로 OECD 국가 간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비교하면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0만 명당 10.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23.5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성적 비관과 따돌림으로 자살하고 젊은이들이 불투명한 미래가 두려워 자살하고 생계가 어려워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고 노인들이 병들고 외로워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세계 9위 경제 대국임을 자랑하면서도 OECD 가맹국 중 자살률은 최고이며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에 있음을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률이 최하위인 것 또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려우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땅은 비좁은 데다 인구가 많다 보니 자동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지만 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력은 남을 죽여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게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의 기초가 되는 어울림이 사라지고 남남되어 각자 도생의 길만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승자 독식주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연 도태라는 밀림의 법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 곳 없는 이들은 자살을 선택하여 현실의 고통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하는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흔히들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살라고 충고하기는 쉽지만 과연 그 충고가 올바른 것일까요? 어디든 자살이 없는 사회는 없겠지만 자살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유만을 강조하는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는 존재하고 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1%의 성공을 쫓아 살라고 말하는 이 사회에서 99%의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15%의 빈곤층에게 자신의 무능을 탓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도 일정 부분 타고나고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에 빛을 보지 못하고 간 천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개인주의와 아니라면 나만 빈곤하지 않으면 돼. 나는 그래도 중산층이야라고 믿고 있지만 나의 경쟁력은 언제든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어 언제든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자살론을 쓴 에밀 드리킹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전보다 낮은 지위로 갑자기 떨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필요한 것과 욕구를 줄이고 제한해야 하고 더욱 자제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사회에서 주는 이점을 상실했으며 그들의 도덕적 기운은 다시 시작되어야 하지만 사회는 그들을 새로운 상황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가르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에게 강요된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며 그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는 것만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노력해보기도 전에 자신의 이촉된 생존을 버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드리킹은 자살을 개인적인 정신병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사회는 개인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신념에 의한 자살에 대해서는 사회를 비난하기 어렵겠지만 빈곤과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한 자살은 분명 사회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자연이나 사회의 도전이 너무나 강력하면 누구도 생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도전도 감당할 수 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살을 감행합니까? 경쟁에 밀려 스스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기력한 우울증에 빠져 자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희망을 가지려 해도 희망의 불씨는 전혀 보이지 않고 사면 초가에 몰려 기나긴 어두운 터널만이 보일 때 세상에서 오는 고통과 두려움을 끊기 위해 우리는 자살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죽고 싶지 않은데 사회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 자체가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여 자살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루킹은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본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에게 누구도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것이며 자살에도 분명히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빈곤과 같은 경우에도 지나친 경쟁과 승자 독식주의 문화를 만들어 어울림을 방해하는 빈곤을 만들어낸 주체, 즉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미약하게나마 국가가 자살 예방을 위한 센터와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은 삶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망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죽음의 철학자 알폰스 데케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결코 마음 깊은 곳에서 죽고 싶다고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더 살고 싶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깊은 고독감과 절망감이 그 근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이라는 과격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동정을 받으려는 바람이 무의식 중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독의 한가운데서 인간다운 애정과 따뜻한 공간을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혈규가 무시당할 때 당사자는 이젠 자기 생명을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굳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실한 메시지를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일이 자살을 막는 길임과 동시에 자살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야기하는 커다란 충격과 비탄을 미연에 막는 최소한의 예방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살이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면 삶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을 나약한 인간이라고 비난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중 속에 묻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살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라면 누가 굳이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들의 무관심과 차가움, 매정함이 자살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을 써준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죽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약자에게 냉정하고 가혹하리만큼 냉혹합니다. 사회적으로 한번 실패한 사람은 피하기 일쑤고 영원한 인생 패배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참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 자살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살을 방지하려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승자독식주의와 같은 지금의 경쟁체제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살의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회복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안정만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복지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주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살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검은 얼굴이며 비극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한 사람에게 무조건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자살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인지 따져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